근데 일이 있을 때 차를 아니 부산에 가서 선생님 조절 좀 쫓아다니려고 그랬는데 조절 좀은 그냥 인연 따라. 저런 거 아니야. 저거는 트트로보다. 만화처럼. 근데 저거는 옆으로 낄 수 있고 그런 거 많아. 근데 이렇게 끼는 건 좀. 그래서 시작 그때가 되나? 네, 45분부터 이제. 네, 안녕하세요, 보살님. 네, 광주 분이시네. 꺼.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안보살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안효진 보살님 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우리 광주의 보살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예. 그냥 전에 선생님 강의에 예. 생각 없이 들으라 그래서 예. 생각 따라가는 걸 좀 그냥 생각 없이 들어보려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겁나 어려워요. 그거 봐요. 애를 쓰니까 그러죠. 네, 근데 선생님 저는 이런 거 질문해도 되나 모르는데요. 예. 정말 크게 생각 없이 듣다가 이것마저 잊어버리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또 항상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예.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이유가 의도가 들어가면 안 돼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생활은, 아니, 보살님 지금 저를 어떻게 보세요? 이 소리를 어떻게 들으세요? 그냥 듣죠. 예. 그냥 그냥- 안 해도 그냥. 예. 일상생활도 그냥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되는 것을 내가 한다라고 그냥 착각할 뿐이에요. 내 의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뭐 행위 다음에 실제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일이 벌어진 뒤에 붙는 생각이 문제지 행위 자체는 우리한테 고통이나 괴로움을 주지 않아요. 반드시 그 행위를 인연으로 해서 생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생각, 그 시비 분별 판단이 고통이에요. 예?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을 통해, 그러면서 그 생각 때문에 그 행위의 주제자가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한다라고. 그게 생각이에요. 실제로는 보십시오. 그냥 저절로 보여요. 제가 제일 쉽게 드는 비유가 아침에 눈 뜰 때 내가 눈 뜬 거 아니에요. 우리 매일 경험하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의식이 돌아온다는 게 뭐냐면 세계와 나가 저절로 나타나요. 내가 세상에 등장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와 세계는 동등한 거고 그게 저절로 드러나요. 저절로 사라지고 아무리 잠자려고 노력해도 그런 의도가 들어가면 불면증 환자들은 아무리 잠자려고 해도 못 자요. 잠자는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자는 거예요. 우리가 깬 순간과 바로 잠으로 들어가는 경계를 절대 의식할 수 없거든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서요. 내가 언제 잠들었지 그래요. 잠드는 걸 우리가 컨트롤 못하고 알 수 없어요. 그게 내가 인생을 살지 않나는 명확한 증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지가 못하고 눈 감는 것도 지가 못해요. 띄어지면 떴다고 생각하는 거고 감아지면 감았구나라고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근한 얘가 머리카락 내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손톱을 내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장 분명한 게 뭐냐면 보살님 지금 숨 쉬세요? 네.
제가 숨 쉬냐고 묻기 전에 숨 쉬는 줄 아셨어요? 애시가 하는 일이죠. 그죠? 숨도 쉬는지도 몰라요. 우린 숨 5분만 못 쉬어도 죽는데 그 소중한 숨을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왜? 우린 저절로 살고 있잖아요. 내가 숨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일어나고 보이는 일이 일어나고 들리는 일이 일어나고 느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냥 우리는 일어날 뿐이에요. 일어날 뿐이야. 지금 그거 음소거 하나 해야 되겠네. 저기 김해보살님 잘 지내셨어요? 예,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와서 빨리 얼굴 한번 봐야 될 텐데. 예, 청정지수님 반갑습니다. 아, 이러니까 꼭 무슨 먹방하는 사람 같네. 이렇게 댓글 읽으면서 라이브 방송에 댓글이 나와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장전동 보살님이네. 시간이 잠시 음소거 할게요. 시간이 조금 한 8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냥 재밌는 얘기나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예, 권명은 쌤 안녕하세요. 예, 요번엔 라이브 밴드로 보시는 모양이네. 예, 이나경 씨, 예, 안녕하세요.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주말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 천안에 사신다는데, 그래 저의 춘식 스님 뭐 법회 장소를 묻기 위해서 어떻게 전화번호를 찾다가 알게 됐다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 이야기를 쭉 듣게 됐어요.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그래 그게 무슨 인연인지 몰랐는데 그분도 어쩌다 출가하고 어쩌다 그렇게 승려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어떤 스님의 소개로 이렇게 그 법문을 듣게 됐대요. 저 어떤 스님 법문. 그래 스님 법문 듣고 그분이 이제 선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원패어산 이거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래 선 공부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다 해서 처음에는 귀등으로 들었대요. 무슨 저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비구니 스님한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인연해서 이제 간절히 권하길래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기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다. 내가 출가한 동기도 이거였고, 내가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한동안 이제 조금 공부에 흥미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다른 걸 들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해서 그분이 이제 춘식 스님 법문을 이렇게 권하길래 몇 편 들어보시고는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어디서 법회를 하는지 잘 못 찾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인터넷을 뒤져서 제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연락을 주셨길래 이제 제가 그러면은 그 우리 스님 서울 법회 장소랑 그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도 그 대화를 하면서 제 느낌이 뭐냐면 이분이 뭔가 가까이 왔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으로 보내는데 거기다가 제 예전에 금강경
그 강의했던 걸 한 편을 이렇게 혹시나 스님들 법문 들으시다가 좀 심심하시면 저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강의 비슷한 걸 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토요일 저녁 때 그걸 카톡에 보내드렸어요. 근데 어제 저녁 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 점심 때 어제는 늦어서 안 듣고 점심 때 우연히 이 사람이 뭐 춘식 스님 뭐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하니까 뭐 블로그 같은 데 들어가셨던 모양이죠. 글 같은 걸 써놓은 거 보니까 이 사람도 뭐 아나 싶어서 한번 들어봤는데 점심 때 뭐 듣다가 알았다면 고맙다고 이제 그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오랜 세월 추구하면서도 소득이 없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진짜 뭐라고 할까 그 그냥 한두 번 인연이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아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그분 얘기 딱 들어보니까 절에서 나와가지고 이 공부에 이제 소위 말해서 필이 꽂혔지요. 그래서 이제 좀 따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몇 달 동안 예불도 안 드렸대요. 예불도 안 드리고 그냥 막 이렇게 한 몇 달을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 그게 자연스러운 관심이어야 돼요. 의도를 내 가지고 억지로 내가 뭘 알아야지 뭐 해야지 하면 그 의도가 목적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에 관심이 그게 왜 관심이 하냐면 진짜 알고 싶어야 돼. 머리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유는 몰라. 근데 우연히 어떤 인연 때문에 들었는데 안 듣고는 못 살겠어. 그래 자꾸 그래 자연스럽게 그러면 다른 걸 못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 그러면 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막 머리로 공부하고 뭐 애를 써서 그 육단심으로 뭐 애쓴다고 하는 건데 애를 쓰면 안 돼요. 애를 쓸 수가 없지. 자연스러운 집중, 자연스러운 몰입이 되면은 이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진짜 옛사람 말 맞다나 3일 7일이에요. 3일 7일. 예.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 참선이란 건 말 그대로 이 선에 이 마음자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진실로 참여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본인 스스로 이거를 자기가 경험하고 맛보면 헛웃음이 나올 거예요. 예. 완전히 우리의 이 기본적인 우리의 분별심이란 게 얼마나 이게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그 말로 이렇게 뭐 시원하게 전달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말을 해서 이거다 저거다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지금 눈앞에 뭐가 보인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네? 눈앞에 뭐가 보인다는 분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직접적인 경험 있잖아요. 지금 눈앞에 뭐가 보인다는 경험과 그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기 자신이 조금 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나는 이 보고 있다는 경험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속는다니까. 다 생각해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이 직접적인 경험을 그냥 말로 풀어낸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건 전부 거짓말이고 전부 사람을 현혹시켜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 들고 탁자 치는 게 제일 가깝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손가락 들 필요도 없고 탁자를 칠 필요도 없어요. 뭐 하려고 이것도 사람 속이는 짓이지. 예? 전부 자기한테 자기가 속는 줄 몰라요. 지금 너무나 분명한 거 진리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겁니다. 지금 너무나 분명한 게 뭐냐면 우리는 분명을 상대적인 경험을 통해서 분명한 줄 알아요. 이런 건 분명한 게 아니에요. 이건 미혹된 거예요. 이런 건 새롭게 알고 보이고 느껴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상이 나타나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모든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전부가 대상이에요. 전부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냄새가 나거나 맛이 있거나 감각적으로 느껴지거나 생각할 수 있는 전부 대상이에요. 우리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자기 자신까지 자기 자신도 지금 다 분별되고 감각되잖아요. 다 경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뭘
이 속에서 무슨 느낌을 느끼든, 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 뭐 이 속에서 뭘 어떤 대상을 보든, 이상한 소리를 듣든, 그건 전부 인연 따라 벌어진 생멸법이고 생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전부 가짜예요. 지금 이 순간에만 그런 일이 존재하는 듯 경험될 뿐이지 실제로는 없었던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건 원래 그 신기루나 환상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그 모든 경계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가 이렇게 전체는 전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아침에 의식 돌아올 때 보세요. 내 발가락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온몸과 내가 내 온몸이 들어앉아 있는 시공간이 한순간에 팍 하고 팝업창 열리듯이 팍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거랑 똑같아요. 꿈속에 보세요. 꿈의 세계와 꿈의 세계를 경험하는 꿈속의 자아는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동시에 출현하고 동시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꿈속의 자아와 꿈속의 세계는 분리된 게 아니라 전부 한편의 동일한 꿈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너무나 현저한 두드러진 육체의 감각,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이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특정 대상을 동일시해 왔기 때문에 요게 따로 있다라는 아주 강렬한 그런 느낌을 가져요. 마치 요즘 그 갤럭시 폰이나 이런 거 쓰시면 그 라이브 포커스 기능이 있죠. 그 휴대폰에 한번 최신 폰 쓰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몇 년 전부터 갤럭시 폰 내보니까 라이브 포커스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저 뭐 렌즈 카메라 쓰듯이 심도 있는 화면을 만드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디지털 우리 렌즈 카메라 이런 방법이 아니라 피사체 하나에 대상을 맞추고 배경을 희미하게 하면 그 대상이 도드라져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사진은 그냥 평면이에요. 근데 분명히 뭐 새를 찍은 사진 보면 새 뒤에 새란 대상만 남겨놓고 나머지 그 뒤에 배경을 완전히 흐리게 하면 마치 그 새가 살아있는 듯 화면에 돌출하는 것처럼 시각적 착각을 일으켜요. 우리 지금 자아 감각이란 게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동일한 이 자각, 동일한 깨어있음의 경험인데 이 깨어있음의 경험 속에서 어떤 대상이 훨씬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로 있다라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분별한 거예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냐면 동일한 자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육체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육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이 엄밀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천차만별의 경계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건 뭐냐면 그런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깨어서 그런 경험이 일어나거나 완전히 내가 무의식 상태에 떨어져서 아무런 졸도하거나 지금 코마 상태가 돼서 무의식 상태에 있거나 동일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깨어서 이제 분별할 때는 감각이 차별되는 경계의 경험들이 계속 지나가니까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막 분별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거기에 모든 분별들, 모든 경험되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무성한 거예요. 어떤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의식 상태도 뭐냐면 그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게 무의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진짜 무의식이라면 거기서 만약에 그 무의식 상태에서 빠져나왔을 때 어떻게 자신이 무의식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압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다면. 거기에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랑 동일한 게 있어요. 마치 뭐냐면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진이 있다고 칩시다. 사진이 있다고 치면 이건 인쇄된 거잖아요. 이걸 우리 깨어있는 상태라고 합시다. 근데 이거 인쇄되기 전에 그냥 깨끗한 종이였을 거예요. 깨끗한 종이에다가 뭐 잉크를 뿌렸든 뭘 했든 사진을 코팅을 했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벗겨지면 이 상태가 되고 여기다 더 씌우면 이건데 좌우지간 이 상태라고 이 상태에 뭐가 씌워지든 덮여지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잠과 꿈과 깨임이라고 하는 의식의 상태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동일한 배경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배경을 우리는 실수가 뭐냐? 그 동일한 배경, 자각이라는 것을 알려고 한다는 게 큰 실수예요. 알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애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광주보살님.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이걸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어요. 어떤 대상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고 나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늘 있었기 때문에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상대적인 경험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막상 이렇게 하고 보면은 처음에는 약간 그렇게 상대적인 것처럼 자각이 돼요. 이거 말하나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점점점 그 여운이 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 자취가 없어요. 아무 흔적이 없어. 그 흔적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거기서 혼란을 겪는 거예요. 뭘 잡은 줄 알았는데 진짜 모래알 움켜진 손에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다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본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이 본래 면목이고 그게 아무런 모양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과 생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이 뭐라고 될까? 우리 지금 세팅된 이 조건화된 이 분별 의식 구조가 한번 이게 어떻게 되는 전복이 돼야 돼요. 자기 스스로 허물어져야 돼요.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완전 시스템이 다운되듯이 갑자기 툭 다운돼야 돼. 그러니까 알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니까. 알려고 막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이게 생각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그 주말에 그 분한테 영상을 2017년도 거던데 그거를 이제 보내줘 놓고 왜 그걸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보내줘 놓고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몇 분 듣다가 불과 3, 4년 전인데 왜 이렇게 무슨 설명이 너무 많은 거야. 쓸데없는 무슨 구마라짐 얘기도 나오고 제가 아주 수다스럽다는 건 저도 아는데 그 3년 전에 제가 한 걸 우연히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단 말인가? 전혀 쓸모가 없어요. 지금의 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제 입장은 지금 말도 더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날이 갈수록 말할 게 없어지는 거야.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나랑 똑같아. 이건 내가 오랫동안 공부해서 된 게 아니라 난 본래 이랬는데 여전히 생각이 남았을 때 설명이 많았다 이거예요. 여전히 불과 3, 4년 전에도 생각을 통해서 전달했대요. 지금은 생각을 통해서 전달할 필요도 없고 전달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적 격리가 어쩌고 하면서 떨어져 있다는 게 지금 답답한 거예요. 진짜 말은 최소한의 수단으로 전달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란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은 평생 여러분 자신이란 경험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 경험 속에 있어요. 의식 속에 있다, 마음 속에 있다는 표현이 딱 맞아. 우리가 공기 속을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는 한 번도 이 경험 바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경험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겨울철에 찬바람 경험하듯이 그렇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찬바람 경험할 때 이걸 경험하는 건데 사람들은 느껴지는 차갑다. 그 감각과 그 감각에 결부된 분별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걸 왜냐면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 그걸 속된 말로 한 번도 깨우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감각,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끝없는 변화하는 감각만 알지 그 감각의 진정한 본질, 감각의 당체를 깨우치질 못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자기인데 평생 뭔가를 느끼고 살았다는 거 이거 너무 자명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보고 있다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네?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눈만 뜨고 있으면 저절로 보여요. 네? 그리고 저절로 보이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는 분별을 일으키고 있는 거라. 지금 이게 바로 도란 말이에요. 그래. 네? 눈앞에 바로 도라는 소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바로 눈앞에 있잖아. 맨날 경험하고 있잖아. 이 친밀한 경험을
왜 그러냐면 이건 너무나 직접적인 경험인데, 예? 그래서 너무나 직접이란 건 뭐냐면, 이거 제 표현이 제 나름대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떨어지지 않은 경험이라면, 직접적인 경험이란 건 뭐가 떨어져야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뭐냐면, 눈하고 떨어져서 눈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건 눈이 두 개라는 소리거든요. 보는 눈과 보이는 눈이 있어야지, 그래야 눈이 눈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눈은 하나뿐이고 둘이 아니고, 눈은 눈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눈동자를 굴려도 눈은 못 봐요. 근데 눈 위에, 바로 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눈썹은 보여요. 그건 뭐냐, 눈썹은 눈과 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다고, 상대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근데 눈은 눈 자신과 전혀 거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경험해요. 어떻게? 이렇게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 눈이 눈을 보는 경험은 하나도 특별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깨달음의 체험, 진정한 깨달음은 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특이하지 않은 경험, 너무나 당연해서 평생 무시했던 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 자신이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허공에다 대고 영상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게 저도 꼴이 우스운데, 한번 우리 광주보살님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광주보살님, 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 어디 소파에 계세요? 뭐 등 기댈 데 없으세요? 책상에 앉아 있어요. 등 차분히 기대시고요. 이거는 전혀 긴장할 필요 없어요. 자, 보살님 아무 노력 안 해도 신체 감각은 자연스럽게 느껴지시죠? 네. 네? 자, 근데 네. 신체 감각이란 건 평생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어떨 때는 몸이 아프거나 뭐 이럴 때는 아주 민감하게 감각되다가, 어떨 때는 이 몸에 대한 그 감각 거의 안 하고 있을 때도 있죠. 예? 네. 자, 지금 보살님이 가장 직접적으로 하는 자기라는 경험을 한번 탐구해 가는 거예요. 지금 보살님이 자기를 돌아보라, 자기를 느껴보라 하면은 몸이나 지금 그 신체 감각이나 아니면 뭐 감정적인 정서적인 느낌이나 생각 같은 것을 아마 되돌아볼 거예요. 그죠? 네. 그거 외에 자기라고 할 만한 게 더 없죠. 예? 네. 보통 우리는 몸과 마음을, 정신과 육체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걸 자기라고 동일시하거든, 자기라고 여기거든요. 근데 우리 자기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거 좀 어려운 말 쓸게요. 자기 동일성이란 말, 아이덴티티란 말 쓰는데, 자기라는 이 근원적인 자기라는 느낌을 지금 탐구해 갈 겁니다. 한번 제가 유도하는 대로 한번 탐구해 보세요. 진짜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보살님 보면 신체 감각은 끝없이 변화하는 거 알죠? 네. 그러니까 감각되는 몸은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몸은 내가 아니다. 몸은 나의 소유물이나 나의 지각 대상은 될지언정 나는 결코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나에다 뿌리박고 있거든요. 이 몸에다가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몸의 감각, 우리가 나라고 여겼던 몸은 감각에 불과해요. 감각되지 않으면 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깊은 잠속에 들어갔을 때 몸이 사라진다고, 몸이. 예? 근데 그 몸이 사라졌음을 아는 나는 그 잠들어 있는 순간에는 모르지만, 왜냐면 잠들어 있는 순간에는 어떤 분리가 없어요. 그냥 자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눈이 눈을 못 보는 거랑 똑같아요. 눈은 뭘 보고 있을 때나 눈 감았을 때나 눈의 경험은 똑같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예. 진짜? 눈을 못 보는 거. 잘 들어보세요. 지금 눈 뜨고 보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부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 전부 보이는 것들이죠. 예? 예. 근데 예. 보고 있는 눈은 내 눈앞에 대상으로서는 없어요. 근데 지금 눈을 경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눈의 경험이란 건 특별한 경험이 아니야. 우리는 자칫하면 눈의 경험이란 걸 이렇게 보이는 건 줄 알아.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 감아도 똑같은 눈의 경험이거든요. 뭐가 그 경험은 선생님. 보인다 안 보인다가 아니라 눈이라는 네.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은요. 예.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내 몸을 의식하는 아닌가요? 예? 아니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유 드는 거예요. 음. 눈은 네. 눈은 무슨 대상을 볼 때나 대상을 네. 보지 않을 때나 눈이란 경험은 달라지지 않는다. 예. 예. 그냥 눈은 그냥 눈이야. 봐도 눈이고 안 보여도 눈이에요. 눈이라는 경험에는 안 달라져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신체 감각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체 감각은 몸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근데 분명히 몸을 의식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자, 크게 아파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 크게 아파서 막 조금 상상력을 좀 동원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체의 일부를 잃을 수 있잖아요. 사고를 당하거나 예. 했을 때 그 사라진 신체 또는 통증이나 사라진 신체에 대한 감각은 있을지언정 내가 몸이 온전할 때도 그 감각을 느끼고 있었고, 온전하지 않을 때도 온전하지 않은 감각을 느낄 때도 그 느끼고 그 의식하고 있는 자각하고 있는 그건 달라지지 않겠죠. 예.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때도 있고 행복했을 때도 있으셨죠. 예. 네, 그때 그 정서, 감정이라는 경계를 쫓아가면 분명히 다르잖아요. 빨간색, 파란색이 다르듯이. 분명히 불행할 때, 괴로울 때의 느낌과 기쁠 때의 느낌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자꾸 그렇게 도드라진 대상에만 이렇게 주의가 가는데 분명히 그것을 나는 경험했잖아요. 경험하고 있는 이 자각, 이 의식, 이것 자체는 기쁠 때라고 해서 이게 특별히 달라지거나 뭐 괴롭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진 않죠. 동일한 자각이죠. 예를 들면 아까 빨간색, 파란색 비유했을 때 빨간색을 보고 있을 때나 파란색을 보고 있을 때나 보고 있다는 건 매한가지 거기에 물들지 않아요. 빨간색, 파란색에. 예? 자, 그런 식으로. 그게 자기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보살님께서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보살님 결혼하셨죠? 네. 남성이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죠? 남성들의 생리나 그들의 막 그런 여성과는 다른 어떤 생리 구조나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한번 상상해 볼게요. 보살님께서 남자가 되고 싶어서 성전환 수술해서 남성이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완전히 남성이 됐다고, 남편 같은 사람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명히 성격도 달라졌을 거고 몸의 감각도 달라졌을 거예요. 여성들처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생리 주기 같은 것도 이제 못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조건화된 여러 가지 여성들만 가질 수 있는 어떤 미묘한 감각들도 다 사라지고 완전히 그런 거 전혀 모르는 남자가 됐다고 했을 때 분명히 달라졌어요. 여성일 때 내 생리 현상과 남성일 때의 생리 현상은 달라졌는데, 근데도 보살님은 나를 나라고 여기겠죠. 예. 그러니까 10살의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도 나는 나였고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나 그랬어요. 20살 때 젊었을 때도 그랬고 갱년기 때도 분명히 나였어. 다 변했는데 변화투성이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보살님은 그 나가 없습니까? 내가 난 줄 아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하자마자 보살님은 뭐냐면 생각하기 시작했죠. 네. 예. 아, 자, 잠깐 멈춰. 생각하기 시작했죠. 예? 가려고 하다 멈췄어요. 잠깐, 그러니까 제 얘기에 그냥 단순한 답만 하면 돼요. 생각하려고 하셨죠. 예. 그 생각을 어디서 시작했는지만 알면 돼요. 생각은 하나도 안 중요해. 생각을 하려고 뭐 움찔했죠. 예. 그 생각은 분명히 인연 따라 일어난 거기 때문에 내일 되면 또 그 생각은 달라요. 질문에 따라 그 생각은 달라질 거예요. 조건에 따라. 근데 무슨 생각이든 같은 장소, 같은 것이 한단 말이에요. 10살 때 내가 나라고 여겼던 게
20살 때 내가 나라고 여겼던 게 지금 내가 나라고 여겼던 게 그게 동일한 나잖아요. 예. 나에서 생각이 나온다. 그 나가 남자 몸이 되든 여자 몸이 되든 몸의 느낌이나 생리 현상은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걸 어떻게 느껴져도 나는 나라고 느끼는 그건 안 변한다고. 자기 동의성은. 그걸 지금 여기서 맛봐야 된다고요. 왜냐면 그 나는 절대 안 변할 테니까. 그러면 지금 있어야 돼. 지금 어딨냐고. 이러면 생각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다 틀리는 거예요. 가만히 찾을 수 없는 그래서 바로 지금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 지금 딱 직면에 있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걸 몸의 느낌이나 뭐 감정처럼 느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걸 그냥 보세요. 지금 이렇다 이거예요. 이렇다. 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살님 스스로 자각하셔야 돼.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이거였구나 하고 이거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주말에 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난 늘 이 경험 속에 있으니까. 자나 깨나 이래요. 근데 늘 이렇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변하는 건 알아요. 이렇게 변하는 거. 추위 더위가 오고 가면 안다니까요. 요즘 날 따뜻해지면 다 알잖아요. 날이 좀 더워졌네. 네? 그거는 변하니까 아는 거야. 근데 그 변화를 아는 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맨날 경험하고 그게 자기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맨날 눈 뜨고 보면서 눈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아. 눈 가지고 보면서. 이걸 이름이 없으니까 마음이라고 합시다. 마음이 있으니까 남자 몸일 때나 여자 몸일 때나 그 감각의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걸 경험하는, 보고 있는, 의식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어딨냐? 지금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가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는 내가 알 수 있는 대상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대상 전부 다기 때문에. 그래서 흡사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모르는 줄 알아라. 모른다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보조 진울도 그랬고 모르는 줄 안다. 그 모르는 줄 아는 게 그거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르는 줄 안다 할 때 안다는 상대적으로 안다 모른다의 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안다 이거 이렇게. 이 손가락 아는 거 아니에요. 이 손가락을 통해서 손가락 아닌 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안다 모른다가 안 통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 속에서 생각으로 헤아린다고. 지금 아마 대구에 계신 저 거사님도 헤아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죄송스럽게 말하면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지금 눈앞에 이렇게 버젓이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보는 줄 모르니까 바보라고 해야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알고 있으면서 이 이상이 없는데 이 이상 그 생각이 가로막혀가지고 이 이상을 생각한다니까.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이상 어디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 남녀노소 지위고와 뭐 지식 유무를 떠나서 이것만 평등하게 지금 이래요. 그리고 이것밖에 이게 유일무이한 거예요. 내 마음이 따로 있고 저 사람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마음 속에서 내 마음 저 사람 마음이란 분별이 일어나고 있지.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게 바로 그거야라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팍 쉬라 이거예요. 그건 전부 생각이잖아. 근데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성형수술을 하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사지가 다 내 몸의 절반 뭐 3분의 1을 잃어도 나는 변함없는 나, 육체의 변화나 성별의 변화나 뭐 내가 뭐 기독교인이었다가 불교인이 되거나 공산주의자였다가 자본주의가 되거나 뭐 신념이 바뀌거나 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심지어는 치매에 걸려도 변함없는 나. 치매에 걸려서 내가 완전히 기억을 잃어버리면 내 이름도 잃어버릴 거고 내 모든 과거를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나라는
여기서 나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직접적인 느낌이에요. 예. 그 직접적인 느낌.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바로 이게 가장 밑바닥, 가장 근본의 경험이기 때문에. 예. 이 근본 경험에서 상대적인 경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다, 모른다, 봤다, 못 봤다, 느꼈다, 못 느꼈다. 그 전부 상대적인 분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별하기 전에 뭔가가 있어. 그래서 이것을 가장 본성이니 원점이니 근원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예를 들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을 볼 때 빨간색도 빨간색을 본다 해서 목적어를 다 빼버려요. 빨간색을 본다, 주황색을 본다, 노란색을 본다, 초록색을 본다 할 때 빨강, 주황, 노랑, 초록에서 목적어 빼버려요. 그러면 본다. 똑같잖아요. 여기서 이 색깔 대신에 뭐 우울, 불안, 분노, 짜증이라 해야 돼요. 나는 분노를 느낀다. 우울을 느낀다. 짜증을 느낀다. 뭐 두려움을 느낀다. 똑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고. 본다, 느낀다, 안다, 모른다. 어떤 대상은 싹 빼버리고. 왜? 대상은 끝없이 바뀌니까. 끝없이. 근데 분명히 나는 그러고 있거든. 이 근원적인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 있었으면 손등을 한번 꼭 눌러준다고. 아니면 벼락같이 고함을 꽉 찌르면 깜짝 놀라요. 바로 그 놀랄 줄 아는 그 물건이 거기 있다고.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바위덩어리 가져다 물에다 퍽 던졌다고. 근데 꼭 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위돌을 던질 필요 없잖아요. 소리 지를 필요 없잖아. 이거예요 해도 여기 물이 있어요. 바로 물을 그냥 톡톡톡 건드려주면 되잖아. 지금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생각 속에서 길을 잃지만 않으면 지금 나는 살아있어요. 깨어있다니까. 아무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상은 없다 이거예요. 전부 이거 이상이란 건 전부 관념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관념, 분별, 망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 그대로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상할 줄 아는 게 바로 각성이란 말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감이 안 와요? 자, 근데 봐요. 감이 없는 줄은 어떻게 알아요? 네? 제가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감이 없는 줄을 느끼네. 그죠? 지금 봐요. 무슨 저는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살님 평생 경험을 잘 보세요. 많은 것들 왔다 갔죠. 예. 많은 경험, 그게 육체적 경험이든 정서적 경험이든 경험은 왔다 갔어요. 그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죠. 예. 어제하고 한 달 전하고 달랐을 거고 어제하고 뭐 10년 전하고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 달랐다는 것은 그 경험의 내용물이 달랐어요. 예? 예. 근데 경험의 내용물 말고 경험할 줄 아는 그게 달라지네. 그걸 경험할 줄 아는 그거라고 하면 그걸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말이 이놈의 왼수란 말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 보살님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 뭐냐면 경험할 줄 안단 말이에요. 경험할 줄 알아. 이런 내용물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이게 그냥 있잖아요. 새롭게 얻은 것도 아니고 늘 있었잖아. 이거 가지고 보고 이거 가지고 들었잖아요. 이게 나잖아. 예? 이건 나다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다른 대상과 세계하고 구별된 요게 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나를 모르고 엉뚱한 걸 가짜를 나로 삼는다고. 결국 구더기 밥이 될 텐데 화장터에서 잿가루가 될 텐데 이게 어찌 나겠어요. 예? 변하는 게 어찌 나겠냐고. 변함없는 거야말로 난데 우리는 그래 늙어 죽는 게 낫지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한 번도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을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탐구를 안 해봤어요. 지금 이렇게
나와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이 물건이 도대체 뭐냐고요. 분명히 지금 보살님한테 묻겠어요. 지금 자기도 경험하고 나 아닌 방 안의 주변 공간 대상들 다 경험하시죠? 네. 바로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느껴지는 나나 느껴지는 대상은 다 동일한 대상이다. 근데 분명히 느끼고 있지 않냐? 그 느끼는 것을 느껴봐라 이거예요. 느끼는 것을 느낀다는 건 눈이 눈을 보라는 소리랑 똑같은데 눈이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눈이라는 그 대상에 대한 보여지는 대상이 눈이 아니라는 사실만 보면은 뭔가 이게 보이는 대상처럼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봐서가 아니라 안 보고 아는 거라고. 아무 보이는 내용이 없는데 아 이게 눈이구나라고 자각이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이는 대상 전부가 눈이 되는 거예요. 왜? 전부 눈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몸이 느껴지든 뭐 소리가 느껴지든 감정이 느껴지는 그 느껴지는 것만 있으면 몸도 감정도 느낌도 다 나가 되는 거예요. 다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왜 생각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실수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으면 한 대 주워박았을 텐데. 그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요. 가장 멀리 떨어져서 전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자신이 보고 있다는 그 본다는 느낌을 느껴보라 하는 거예요. 제가. 나라는 느낌을 느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뭘 느끼려고 하면 전부 제 말에 속은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라면 다 대상이잖아. 제가 이제까지 계속 반복하는 게 그거예요. 대상이 아닌 걸 느껴보라 이거예요. 대상은 너무나 잘 아니까. 자동으로 분별되니까. 근데 자동으로 분별하고 있는 그건 뭐냐고. 지금 분명히 보고 있어요. 분명히 듣고 있어요. 그거 뭐냐고요. 이게 있기 때문에 나라는 아무리 몸이 변하고 생리가 변하고 뭐 이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도 나는 변함없는 나라고 믿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육체의 변화, 감정의 변화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게 다 변하는데도 어떤 것도 동일한 게 없는데도 우리 인생에서 똑같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똑같은 경험은 다 새로운 경험이에요. 다 다른 경험이야. 예? 근데도 그걸 다 그 천차만별의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이것은 경험 그 자체는 변함이 없었어요. 어제도 이렇게 경험하고 10년 전에도 이렇게 경험했어요. 5살 때도 이렇게 경험했다니까. 남자 몸이 돼도 이렇게 경험하고 여자 몸일 때도 이렇게 경험해. 내가 팔다리 다 잃어도 이렇게 경험한다는 이 사실은 안 변해요. 여기서 내 육체가 훼손당했다. 내 육체 감각이 사라졌다는 걸 알지. 예? 자, 생각 속에서 길을 잃으면 안 돼요. 이거는 왜 이걸 자각한 사람들이 껄껄껄 웃었냐면 이렇게 쉽고 간단할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전혀 필요가 없었어. 생각하면 분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알려고 하면 분별에 떨어져요. 근데 이 사실이 분명하면 이제 마음껏 생각해도 돼. 마음껏 생각해도 이 속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은 진짜 안개나 아지랑이 같아. 근데 제가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개, 아지랑이 같은 뿌옇고 미묘한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나타나는 거고 사라지는 거 아무 상관없는 허공이에요. 허공은 아무런 입자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는 허공처럼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자꾸 묻는 거야. 분명히 나는 경험하고 있는데. 근데 그 경험하는 놈은 만약에 그 경험하는 놈이 보이거나 느껴지면 그건 경험 대상이지. 경험하는 놈은 절대 허공처럼 그 허공에 몸을 숨겼다는 거예요. 허공에 감춰져 있다는 거야. 예. 그걸 생각할 필요 없이 직접 하면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느낀 게 없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순수하다, 텅 비었다, 청정하다. 아무 경험의 내용물 없는 경험할 수 있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 보이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보고 있는 눈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빠른 시간 안에 왜냐면 이 공부를 하려면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네. 예. 그 공부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 진짜 간절한 사람은 옆에서 그냥 뭐 차만 지나가도 깨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간절한 사람은 모든 게 다 부처님 손가락, 부처님 직접적인 가르침이에요.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경계가 진짜 그래요. 진짜 간절한 사람은 뭐 보이는 대사 하나, 들리는 소리 하나에 다 스스로 깨어나요. 그러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저한테 어떻게 살아왔는지 취미가 뭔지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장애거든. 분명히 공부가 오래 걸리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장애가 있다고. 예. 이 분별이 강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됩니다. 아무리 분별이 강해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듣고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진짜 꽉 막힌 한 거사님 계셨거든요. 전 솔직히 저 거사님 안 될 줄 알았어요. 저 사람 절대 이거 모를 거다. 인연이 없을 것 같다. 왜냐면 너무 자기 생각 속에만 빠져 있어요. 이건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쉬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번뇌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이걸 알려는 건 시작부터 틀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털어놔라고 하는 거예요. 다 털어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 예. 그리고 바로 뛰어들어야 돼요. 네. 바로 뛰어들어야지 머뭇거리고 주저하면 영원히 이건 경험할 수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물 속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자기가 물 그 자체인데 물이 목말라 죽어요. 자기가 물이라는 사실을 자각 못해서. 물 속에서 목말라 죽어. 자기가 물 자체인데. 왜냐면 따로 찾으니까. 이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해줘도 자기가 실제로 이걸 스스로 자각하지 않는 이 말은 진짜 남의 다리 긁는 얘기밖에 안 돼요. 자기하고는 아무 교섭이 없어요.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지금 제 얘기에 속고 있는 그 순간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 얘기가 이 경험을 방해할지도 몰라. 가만히 쉬어봐요. 지금 분명히 뭐가 살아있죠? 예? 제가 지금 조금 약간 신뢰가 안 가는 게 이거는 진짜 마지못해서 예의상 하는 대답인지 진짜 자기 경험을 탐구하고 한 대답인지 저는 솔직하고 정직한 걸 원하거든요.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내 몸을 느끼는 그거? 그러니까 분별하면은 이 단순한 느낌조차도 왜냐면 분별은 자꾸 찾아야 되거든요. 이걸 개념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막 그러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면서 막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봐요. 우리 살아있다는 경험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말을 많이 하니까 얼굴이 뜨거워요. 에? 얼굴이 뜨겁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잔잔한 뭐라 할까 잔잔한 이런 진동같이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감각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네. 살아있음을 느낍니까 하면 심장이 뛰는 거라든지 뭐 피가 돌고 있는 뭐 맥이 팔딱팔딱 뛰는 걸 살아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니까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느껴지는 것이 살아있는 건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그런 줄 알고 있는 게 살아있는 거라고. 맥박이 뛰는 줄도 알고 얼굴이 뜨거운 줄도 알고 몸에서 잔잔한 진동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그것은, 근데 그것 자체는 아무런 자취가 없어요. 거기서 그 자취 없는 것을 딱 하고 그게 아하 하는 체험이에요. 아 하면서 그게 통했다는 거야. 생각이 무슨 저 비닐 랩 같은 생각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랩을 아무리 얇지만 그 랩을 통해서 만지면 실제를 만지는 게 아니에요. 랩만 더듬고 있는 거라. 뭘 만져도. 생선을 만져도 랩으로 생선을 싸놨으면 생선을 만지고 있지만 실제는 랩 표면만 자꾸 긁고 있는 거라. 예? 배추를 만져도 실제 배추를 만지는 게 아니라 랩으로 싸놓은 배추이기 때문에 랩만 만지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실체적이지 않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이거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느낌이란 말이에요. 바로 자기가 자기라는 그 느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라는 이 진짜 생짜배기 느낌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우리는 이걸 탐구해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느껴지는 대상들만 우리는 분별해 왔다니까. 좋다, 싫다, 안다, 모른다. 근데 그러기 전에 안다도 아니고 모른다도 아닌 거, 좋다도 아니고 나쁘다도 아닌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변함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변함없는 자리가 자기한테 분명해져야지 이제 변화에 속지 않는 거예요. 예?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고 가는 경계에 같이 끄달려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이 자리가 이제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별하고 있는 자기 또한 여기서 경험되는 경계라는 사실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놓아버릴 수 있다니까. 자기에 구속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느껴지는 거니까 이거랑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이거랑. 예? 우리가 여기에 초연해질 수 있지. 아 이거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다 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있으니까 뭐 삶을 경험하는데 참 좋아. 근데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자신의 본질이라는 게 이거의 유무하고 상관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게 초연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나와 세계 전체가 바로 나예요. 그래서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꾸는 꿈에 불과해요. 우리 인생은. 이것이 그냥 우리가 꿈속에서 경험되는 자아를 나라고 여기듯이 꿈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로 삼고 나머지를 나 아닌 것으로 삼았던 분별 속에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동일한 사건이에요. 마치 소설책에 수백 페이지나 되는 소설책의 수많은 스토리들이 보면 다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읽어보면. 근데 다 하얀 백지 위에 쓰여진 거라. 주인공의 탄생, 주인공의 뭐 성공, 주인공의 뭐 실패, 주인공의 죽음, 다 백지 위에 쓰여진, 얼마든지 새롭게 쓰여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근데 뭐 어떤 이야기든 백지 위에 쓰여진다고. 그게 아까 보살님한테 제가 간곡히 말씀드렸던 몸의 감각도 변하고 성별도 변하고 생리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그 변화와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내가 나인 줄 아무 확인할 필요 없어요. 어떤 바보도 내가 난가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 없어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 안 한다니까. 내가 나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절로 나 아닌 것들은 저절로 확인돼. 아까 보살님 아무 노력 안 해도 몸 느껴지죠? 네. 그게 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보는 눈처럼 안 보여요. 내 몸을 느끼는 그 진정한 나는 몸처럼 느껴지지가 않아. 그게 힌트란 말이에요. 그 속으로 쑥 들어가면 돼요. 그게 바로 이것의 체험이에요. 아, 이 체험이구나. 이게 황당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아마 이 가운데 모종의 미묘한 감각으로서 이거 첫 체험하는 사람들, 제가 그래서 10년 고생했다는 게 그런 미묘한 감각으로 들어가면 그 미묘한 감각을 그런 법의 체험이니 깨달음의 체험인 줄 착각한다니까. 제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게 그런 체험마저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미묘한 체험이란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뭔가 도달해야 되고 뭘 체험해야 되는 줄 알고 뭘 얻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체험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지금 있는 이대로 성불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불이법이에요. 무슨 체험을 하고 체험한 다음에 십수년 지난 다음에 체험이 성숙해져서 뭐 불이 그건 어쩔 수 없어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뭐냐? 진짜 이 체험이 분명하면 난 언제나 이대로 되는 사실이 분명해져요. 그럼 10년 세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십시오. 왜냐면 이게 쉬워져야 되니까. 이것이 자꾸 그 세월을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따지고 분별하는 게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단가, 내가 얻었나 잃었나, 내가 제대로 체험한 게 맞나, 이게 자기 의심이 이걸 불확실하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쉽고 간단한 줄 알아요? 그냥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그 자리에 완성된 거예요. 10년 세월 안 필요해. 세월이 없어요. 여긴 영원 불변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왜? 이거는 자꾸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경험해도 이걸 못 받아들여요.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무의식적인 선입견, 편견이 있다고요. 그걸 극복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언제 깔려있는지 모르는 무슨 그 악성 코드 같은 게 깔려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얻어야 돼. 뭔가를 얻어야 돼. 그게 뭐냐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이 무상한 것을 지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추구하게 됐어요. 예? 그러다가 그 추구 끝에 도마저 추구하게 됐는데 이 도를 깨친 순간 뭐냐면 방어할 게 없어요. 지킬 게 없다고. 여기서부터 해방된단 말이에요. 그 연약하고 불안하고 제한된 자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나 아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놓게 돼요. 진짜 마음을 쉴 수 있게 된다고. 여전히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이 그랬기 때문에 여전히 몸과 마음에 끄달리는 그런 그 여운, 그 뭐라고 할까, 여운 같은 게 있어요. 그 습기라고 하는 게. 그 습기가 가벼워집니다. 처음에는 거의 극복 못해요. 여전히 자기는 몸과 마음인 것처럼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 마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 지켜라. 이 아무것도 아닌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생각이 자꾸 이것을 침범하고 생각이 자꾸 의심을 일으켜요. 부처님을 흔들었던 마구니가 바로 생각이에요. 부처님 내면에서 일어난 한 생각. 불경에도 분명히 나오는 게 뭐냐면 사자는 다른 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사자 자신의 몸에 있는 기생충, 사자충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쇠도 다른 금속에 의해서 파괴되는 게 아니라 지 몸에서 일어난 녹 때문에 부서진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의심 때문에 자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방해 안 해요. 예? 확 튀어져 있다니까. 본래부터. 본래 완성이란 말이에요. 티베트 불교 가장 궁극에 가면 족첸이라고 하는 말이 대원만 대구경이란 말이에요. 예? 대원만. 영어 번역은 그레이트 퍼펙션이에요. 위대한 완벽, 위대한 완전 이런 뜻이에요. 본래 완전이란 말이에요. 본래 완전. 예? 결국 그게 마음 공부의 끝이에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뭔가 도달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애초에 이미 도달했고 이미 성취했다. 그게 이미 구경이 되면 이미 마지막이 돼요. 이미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그 분리감을 일으킨다고. 생각이. 그게 전부 환상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질문했을 때 한 생각일 때 딱 멈추라고 했잖아요. 네. 그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라고. 내가 어떤 질문에 나도 모르게 옛 습관대로 우린 자연스럽게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일으키려고 할 때 딱 가르치면 뭐냐면
거기 생각할 줄 아는 무엇이 있다 이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근본 바탕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거기 물이 있다. 그걸 물결을 일으킴으로써 보여주는 거라. 자, 뭡니까 하면 딱 생각할 때 그게 물결이거든. 물결은 물을 떠나서 있을 수 없어요. 물결이 일어날 때 그때 한 찰나에 자각을 해야 돼. 물결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가 못해요. 자꾸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옛 습관대로 물결만 보던 시선이 자기도 모르게 탁 변한다고. 절대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용을 써서 알아야지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방해된다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뭐 밥하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고 그냥 여기에 푹 빠져 있다가 그러다가 어떤 인연에 갑자기 휙 하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걸 옛사람들이 한 생각이 돌이켜졌다 그래야 돼요. 이게 한 생각이 돌이켜졌다. 근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비하다고 해요. 인생에서 아마 이런 경험은 아마 그래서 이게 천우신조예요. 막상 해보면 아주 싱겁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못해가지고 몇십 년을 인생을 허비하고 죽을 때까지 이거 모르고 하는 수도자라면서도 죽을 때까지 이 경험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예? 한 생각 돌이키는 거. 왜냐면 자기는 절대 못해. 그러니까 간절히 바래라는 거예요. 원을 세우고 간절히 바래라. 그럼 반드시 내면에서 외면에서 거기에 응해준다고요. 내면과 외면이 다 이거기 때문에 찾고 보면 그래서 다른 전통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불렀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불렀어. 예? 다른 전통에서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거기에 응답하고 보면 자기가 자기를 불렀던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일체가 그냥 이 속에 있어. 예?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스스로 통해본 사람한테는 이것보다 쉬운 일이 없고 통해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진짜 비닐 장갑 끼고 물건 만지는 거랑 똑같아요. 비슷한데 뭔지 대충 알겠는데 그래도 뭔가 시원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서 그래요. 직접적인 접촉. 예? 이것은 추론이 필요 없어요. 이건 직접적이기 때문에 한 번 통하면 전부 아는 거예요. 바닷물을 맛보기 위해서 태평양을 다 마실 필요 없어요. 해운대 앞바다 가서 손가락을 한번 해보면 그게 전체 바다 맛이에요. 일미라고 일미. 예? 허공의 맛을 보기 위해서 히말라야 위에도 올라가고 저 알래스카까지 갈 필요 없어요. 지금 자기 집 안방에서 수만 번 들이시면 우주 전체 허공 다 한 번 들이마시는 거예요. 예. 지금 남의 마음 2500점 부처님 마음, 내 알다가 모를 배우자 마음, 내 자식 마음, 그 마음의 근본 바탕, 그것들은 천차만별의 그런 것들은 진짜 마음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자기 마음을 보라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라는 분별되는 남과 분별되는 그 마음 말고 모든 분별되는 것들이 일어나는 이 근본적인 마음을 보라고요. 여기서 모든 일들이 경험됐어요. 내 마음도 여기서 경험됐고 알다가도 모를 배우자 마음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비유적으로 말할게요. 제가 지금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게 데스크탑 컴퓨터예요. 이 데스크탑이란 게 참 재밌게 데스크가 책상이란 말이잖아요. 지금 제 앞에도 책상이 있어요. 제 비유를 잘 들어보세요. 책상에 저는 지금 컵도 놓고 있어요. 요 책도 있어요. 마우스도 있어요. 키보드도 있고 제 시계도 있어요. 전부 책상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책상은 어디 놓여져 있습니까? 그러면 분별하면 방바닥에 놓여져 있겠지 하는데 책상만 유일하게 있는데 유일하게 있는 책상 위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육체적 감각일 수도 있고 이게 감각일 수도 있고 이게 감정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책상을 떠날 수 없어. 이것들은 책상 위에 있다가 인연따라 책상을 떠날 수도 있어. 근데 책상이 다시 되거나 책상이 책상을 떠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의지해 있는 게 책상 하나밖에 없는데
광주보살님. 예, 지금 예, 자신이 네. 다시 자신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봐요. 내가 난데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질문도 이렇게 어렵게 네. 받아들여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네. 자기가 다시 자기가 네. 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자. 내가 난데 어떻게 자, 되겠어요?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다시 자기가 될 수 없는 그 자기됨이란 게 뭔지 한번 자기가 탐구해 보세요. 다시 자기가 될 수 없는 자기의 진정한 됨됨이, 그게 진짜 자기일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건 이미 있기 때문에 다시 얻거나 잃어버릴 수 없을 거죠. 왜냐면 우리는 생각으로만 하면 나를 잃어버릴 거란 생각을 하는데, 제 말 잘 보세요. 내가 나를 잃어버린 줄 아는 그게 나 아니에요? 맞아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경험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 경험하려면 경험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 나를 잃어버린 걸 아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없다라고, 내가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뭔가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다 아는, 예. 경험한. 그러니까 나는 절대 사라질 수 없어요. 다시 내가 다시 내가 될 수 없듯이. 예, 예? 그러니까 예, 얻거나 잃어버린 나 말고, 제가 책상의 비유처럼 책상 하나밖에 없는데 모든 것이 감정이든 경험이든 지식이든 이 책상을 의지해 있어. 얘네들은 떠날 수 있어. 2년 따라 사라져 책상을 떠난다고요. 나타났다가 예. 떠났다가 그런다고요. 그럼 책상은 늘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책상이 된다거나 책상이 책상을 떠날 수 없다. 내가 다시 내가 된다거나 내가 나를 떠날 수 없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 나는 뭐냐고요. 자, 여기서 생각하면 전부 이런 거예요. 어디 의지에 있는 거야. 생각이잖아. 근데 보십시오. 생각은 특별히 이런 제 추궁에 생각이 잠시 일어나지 않을 때 그거 뭐냐고요. 거기 있다고 생각할 줄 아는 게, 생각이란 잡동사니를 올려놓은 책상이 지금 그게 책상이라고. 그거 이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이건 근데 생각이 아니야. 생각만이 이게 생각인가 생각 아닌가 따진다고. 근데 그러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이거. 생각도 생각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바로 그게 바로 내 변함없는 나라고. 여기서 느껴지거나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내가 아닌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왔다 사라지잖아. 근데 예. 그런 생각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요 바로 지금 너무나 당연한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평생 했던 이 경험이라고. 요것만 변함없이 지금 있어요. 요걸 가지고 우리는 요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나야. 어릴 때도 나고, 뭐 젊을 때도 나고, 중년이 돼도 나고, 할머니 돼도 나는 나라는 이 느낌 안 바뀌어요. 내가 남자가 돼도 그냥 이래. 여기서 이 책상은 안 변하는데 책상에 놓여지는 물건, 꽃병이 올 수도 있고, 예? 뭐 이상한 쓰레기가 올 수도 있고, 근데도 그것들이 놓여지는 이 자리는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걸 요 경험이라고 자꾸 일러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안 믿고 자꾸 생각을 오고 가는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오고 가는 게 물건들이잖아. 대상들이잖아요. 그놈들이 어디서 오고 가냐 이거예요. 가장 직접적으로 하는 게, 저는 광주 안 가봤는데 금남로 가보셨어요? 예. 좀 있으면 5.18인데 봐요. 금남로 떠올려 보세요. 예. 자, 그러면 뭔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게 네. 생각들이잖아요. 없다가 생겨나는 거. 예. 근데 제가 묻잖아요. 그 이미지가 어디서 나타났냐고. 분명히 떠올리셨다며. 예. 그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없던 놈이, 없던 금남로가 어디서 나타났어? 또 생각으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환상으로 그려낸 금남로 같은 걸 또 지어낸다고.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걸 바로 이것이라고 한다고. 여기 있잖아.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이 여기서 나타나지만. 예, 여기서. 예. 근데 이건 생각이 아니잖아. 생각이라는 바탕이지.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늘 있었던 이거. 늘 있었으니까 이걸 나라고 여겼다. 이게 진짜 나라니까. 늘 있으니까. 여기에 금남로처럼 기쁨이 올 수도 있고 슬픔이 올 수도 있죠. 그건 금남로, 환상으로 그리는 금남로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나갔잖아. 근데도 또 다른 경험들이 놓일 수 있는 이 텅 빈 이 책상이 있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책상이 있잖아. 여기에 다 오고 가요. 금남로랑 그림도 여기 펼쳤다가 싹 치워버려도 책상은 그대로 돼요. 근데 이놈의 책상은 모양이 없어. 그냥 이렇게 있어.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책상 아닌 게 없어. 온 우주가 그냥 이 마음이란 책상 하나밖에 없어. 그 위에 나라는 존재도 이 책상에서 금남로처럼 지금 경험되고 있을 뿐이에요. 금남로는 찰나간에 모양도 없고 그냥 마음속에 그려진 이미지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선명한 이미지 느낌도 환상이면 똑같아요. 이 마음이란 책상 위에 지금 놓여져 있는 물건이라고. 깨어있는 낮 동안에만. 근데 잠이 들면 이 모든 책상의 물건들은 싹 사라져요. 근데 책상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의식이 돌아오면 그 책상에 있는 놓여있던 물건들이 그냥 또 의식돼. 제가 뭘 가르치는지 이제 좀 감 좀 잡혀요? 예. 제가 설명하려는 게 바로 이거라는 사실이 감이 이건 제가 그래서 억지로 말하는 게 이거 허공 같아. 근데 허공은 아니야. 아니라고 그래. 허공은 아닌 것 같아. 허공에 그린다, 허공이 나타난다고 항상 말을 하자면 이걸 나는 어떻게 못 알았어요. 예,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직접 경험해 말은 봐야 못 돼요. 알았어. 말은 네. 못해도 이거라는 경험이 있어요. 예, 이거 분별해서 이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경험해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평생 나 이거 모르고 살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익숙해지면 내가 늘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요. 나 항상 여기 있었어. 그래서 이게 나라고요. 어쩌다가 감각되어지는 이거보다 이게 감각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소박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천시했다니까.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 과보가 뭐냐? 이 모양 없고 나를 위협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요걸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끄달려 살았지. 오고 가는 감정의 느낌에. 거기에 넋을 잃고 살았던 거야. 근데 이 모양 없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네. 여기를 찾으면서 여기 가만히 있으면 여기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게 제가 아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바로 이 느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이걸 억지로 말하면 현존의 감각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말로 하자면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저는 그냥 내가 나라는 느낌이다. 이게. 내가 그냥 나라는 이 느낌. 아무 특별하지 않아. 진짜 맹탕 공갈빵 같은 거예요. 속이 텅 빈 느낌이에요. 근데 요거 처음에는 이게 좀 생각의 간섭 때문에 생각이 그 방해 전파를 보낸다고 할까? 신호가 선명하게 안 잡혀. 생각에 잡음이 있을 때는. 우리 예전에 그 안테나 TV 있을 때 보면 막 안테나 이거 돌리는 데들 칙칙 하면서 화면에 잡음 끼듯이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생각이 있을 때는 선명하지 않아. 근데 자꾸 이 생각 아닌 곳에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맨날 똑같이 하는데도 이걸 가만히 듣게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 자꾸 여기 요렇게 하면 자꾸 생각의 간섭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게 선명해져요. 예? 그러면서 이게 자극받고 하면서 그 습관이 바뀌는 거야. 생각 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끄달려 들어가는 그 습관에서 생각이 아닌 요 자리에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이라도 요 자리에 있는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경험이 바뀐다고요. 습관이 바뀌어요. 예? 제일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그 반지꼬리에 있는 자석에 바늘 붙여놓은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 바늘은 자성이 없어요. 근데 이거 잊어버릴까봐 안 잊어버리겠다고 센 자석 옆에서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게 오랜 세월 자석에 붙어 있으면 나중에 떼내도 다른 바늘이 이 자성을 가진 바늘에 끄달려 온다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군습돼야 된다. 푹 익어야 된다. 푹 익어야 된다. 생각은 이건 효율성을 따지는 컴퓨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효율성을 따지는 이것은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없어. 생각으로 모든 것을 건너뛰려고 해요. 점핑한다고. 예? 근데 이것은 진짜 그래서 이거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란 말이 중국 발음이 꿍푸예요. 꿍푸는 노력한다요. 공들일 공짜라고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몸 수련하는 거랑 비슷해요. 견뎌내야 돼. 고통을 참듯이 다시 생각으로 쉽고 간단하거든.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으로 시뮬레이션 한 생각 휙 돌리는 거 아주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쓴다고요. 나중에 대해서장이나 대해법 보면 대해가 꼭 강조하는 게 주로 그들이 그 대해가 소통했던 사람들이 4대부였기 때문에 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리한 사람들이 이거 쉽게 아는데 쉽게 한 만큼 그들은 다시 요 습관을 빨리 머리로 끝내려고 한다 이거야. 딱 정리해서 탁 이런 거 아니야? 딱. 그러면 아까 금남로 그림에서 보는 거야. 그림 보는 습관에서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이 텅 빈 허공의 맛을 봐야 돼. 이걸 자꾸 마음으로 그리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그거 자체로 자꾸 익숙해져야 돼. 생각을 쉬고 더 가까이 느껴지는 모든 미세한 것들 다 털어내야 돼. 그걸 어록에서 뭐라고 했냐면 잣나무가 있는데 무성한 잣나무예요. 그 잣나무의 본체를 얻기 위해서 잣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뿌리를 자르고 이파리 다 떼고 몸통까지 다 없앴다. 제 말 이해돼요? 잣나무고 나무 그림 있으면 나무까지 있고 이파리 있고 뿌리 몸통 있고 뿌리 있잖아요. 예. 진짜 잣나무를 얻으려면 이파리 다 떼버리고 그 다음에 줄기 가지 다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몸통도 다 없애버려요. 그 다음 뿌리까지 없애요. 그럼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게 잣나무의 진짜예요. 진짜 잣나무라고. 다시 거기에다가 뿌리 집어넣어 보세요. 몸통 집어넣고 줄기 집어넣고 이파리. 그 오고 가는 것은 허망한 잣나무고 지금 봐요. 아까 잣나무 그렸던 그 자리. 예? 네. 잣나무. 거기서 이파리 떼봐요. 그러면 잣나무 그림에서 이파리는 사라졌지만 그 잣나무 그림이 나타나는 이 자리는 부정불감이라고. 그냥 그대로 있어. 그 다음 몸통 떼도 잣나무 그림에서 이제 줄기, 이파리, 몸통 사라진 뿌리만 남았는데 그 뿌리 나타나는 그 자리는 그대로 있어요.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럼 뿌리까지 사라져도 그리고 없다라고 하잖아요. 예? 방금 전에 없다고 했죠. 아무것도 없다. 근데 없다라고 하는 그게 있잖아. 없는 줄 아는 게 있잖아. 텅 비어있는 그게 있다고요. 그건 없는 것도 아니지. 그게 있다고. 그게 조주무자의 뜻이에요. 없다가 아니라니까. 다시 거기에 뿌리 집어넣고 몸통 집어넣고 가지 넣고 이파리 있어요. 그게 생멸, 차별 현상이라. 이 차별은 이 평등한 절대성 자리에서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성은 아무 모양이 없어. 그러니까 알아차리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한번 알아차리면 이건 간격이 없어요. 딱 이대로라. 너무 가까워. 거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못 보고 못 느꼈던 거예요. 그 못 보고 못 느끼는 것을 이제는 보고 느끼게 된다고. 이 모양 없는 것을 보고 이 아무 느낌 없는 것을 느꼈어요. 그걸 견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뭘 남들 못 보고 못 느끼는 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똑같이 하면서도 이건 줄은 몰랐어. 다 헛다리를 짚고 헛방을 치고 있는 거야. 오고 가는 잣나무 이파리나 잣나무 줄기나 잣나무 몸통이나 잣나무 뿌리만 잡고 있고 진짜 잣나무가 나타낸 텅 빈 이 허공을 몰랐던 거야. 근데 말은 텅 볐다고 하지만 가만히 이 느낌을 만약에 이 느낌을 감 잡았으면 가만히 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한번 잘 봐요. 이게 가득 차 있어요. 마음 하나로. 그래서 이게 충만한 느낌이에요. 예전에 법정스님 수상록 가운데 텅 빈 충만이란 말이 있어요. 그분이 이 서식을 알고 썼는지 그냥 뭐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말은 기가 막혀. 텅 빈 충만이란 말이 딱 맞아요. 의식의 내용물로선 텅 빈어. 잣나무 이파리도 줄기도 가지도 몸통도 뿌리도 없어. 근데 요 텅 비어있음으로 가득 차 있어. 요게 어떤 상대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느낌조차 아닌 느낌으로서 이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앉아 있으면 여기에 연결돼 있으면 충만한 느낌이 있어요. 어떤 결핍감,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부러워. 거의 당장 죽어도 좋은 느낌이에요. 아무 바람이 없는 상태. 아무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완벽해. 완벽이란 분별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맑고 깨끗한 경지예요. 이게 무심하다는 거예요. 무심하다는 거. 아무 긴장하는 것도 없고 뭘 애써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저절로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그냥 존재할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요 상태에서 생각을 잠시 쉬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바깥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분별을 쓰느라고 받았던 스트레스, 번뇌가 여기서 싹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야. 요게 익숙하면 익숙해질수록 옛 선사들 말이 딱 맞아요. 벌겋게 달아오른 화로에 눈송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인생의 경계라는 게. 여기서 다 쉬워져요. 예. 그래서 완전히 회복하는 거라. 힐링이란 말은 이런 데 써야 돼요. 완전히 치유돼요. 상처받았던 경계 대상에 자기를 주관이라고 여기고 객관 세계에서 받았던 상처가 이 주객관이 없는 이 텅 빈 충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완전히 살아나요. 예전에 마이클 잭슨이 안 늙으려고 산소 탱크 속에 들어가 잤다는데 그 산소 탱크보다 더 완벽해 이거. 이게 생사 없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속에 맨날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가로막혀서 진짜 비닐 장갑 끼고 세상을 경험한 거라. 이것만 싹 걷어내면은 내 생각의 틀만 걷어내면 난 본래 한 덩어리였어요. 난 분리된 적이 없어. 여기 분명해져야 돼요. 광주 보살님. 보살님. 네. 좀 뭐 알듯말듯해요. 예? 또 확실하지 않아요. 봐요. 또 생각 속에 기어 들어가서 그래요. 뭐가 확실해요? 자, 지금 확실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생각을 딱 쉬고 눈앞으로 그냥 돌아와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긴장할 필요 없이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그냥 느껴보시라니까. 내가 느끼려고 하지 말고 느낌이 날 찾아오도록 날 비워버리면 느낌이 찾아온다고. 거기서 찾아온 느낌 아무것도 어떤 것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그 모든 느낌이 찾아올 수 있는 빈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빈 공간 같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조용하고 내가 확실하지 않아요란 내 생각을 안 믿으면 그 생각이 싹 사라지면 그 빈자리에 내 신체 감각이 들어오고 지나가는 주변의 소음이 들어와요. 내가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해야 되는데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것이 이 빈 공간을 점유해버려. 그러니까 그걸 아까 잣나무비처럼 이파리도 떼버리고 줄기도 떼버리고 몸통도 떼버리고 뿌리도 떼버려. 그럼 뭐가 남냐 이거야. 이게 남는다고. 늘 있었던 이거. 이게 뭐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그런 헛소리가 여기 안 들어온다고요. 이걸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한 뭔 증거를 얻어서 확실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얻었다고 하면 그건 전부 경계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확실해요. 어떨 때는 확실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경계를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라고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점 생각이 쉬워지고 점점점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럴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안 속는 거야. 근데 그 오랜 버릇, 이걸 통해서 뭘 분별하는 그 버릇이 한 번 이거 살짝 맛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습관은 강하고 이거는 너무 미약해.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공부를 애써 해보라 이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라고. 이거 말하나? 이게 감 잡았을 때가 공부의 시작이라니까. 그제서부터 그 한 번 잡은 감을 놓치면 안 돼. 다시 분별 속에 기어 들어가면 안 돼. 사유하고 탐구하고 분석하고 정리하지 말아요. 그건 다 책상 위에서 하는 짓거리야. 책상 자체는 본래 있었어. 손댈 필요가 없어.
책상을 가리고 있게 어지럽게 덮고 있는 요것만 치워봐요. 책상에 본래 있었네. 이것들이 여기 있어도 아무 상관없네 하면 이제 다시 물건 그 위에 다 올려놔도 돼. 책상은 도망가지 않아요. 새롭게 온 적 없고 다시 떠나가지 않아. 나는 나를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걸 잘 탐구해보세요. 나는 나를 잃어버릴 수 없어. 잃어버림이란 걸 경험할 수 없어. 그건 생각이 만들어내는 환상이에요. 내가 사라질지도 몰라. 내가 뭘 놓칠지도 몰라. 근데 그런 걸 경험하려면 확고부동한 내가 있어야 돼요. 변함없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예. 어젯밤에 나는 없었어요. 그 내가 없었음을 경험했던 그 진짜 나는 늘 있었다니까. 예.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내가 몇 시간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예. 내가 의식이 없었음을 아는 그것은 없어진 적이 없어요. 늘 있다고. 죽음도 이걸 어쩌지 못해요. 나는 늘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원 불변하다는 건 너무 당연한 감각으로 알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주입된 생각이 아니야 다 죽는데 우리 아버지도 죽고 누구도 죽고 내 친구도 죽고 뭐 내 자식도 죽을 수 있지. 다 죽잖아. 그러니까 나도 죽을 거야 그래. 바깥에 본 환상을 보면서. 근데 그 환상이 드러난 이 자리는 잘 탐구해야 돼요. 이 자리는 왜 무생법이냐면 이게 진짜 나타난 적이 있는지만 분명하면은 나타난 적이 없으면 절대 안 사라져요. 나타난 것만 사라져요. 근데 이게 나타났나? 우리가 지금 분별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건 내가 오늘 아침에 의식이 돌아왔기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근데 봐요. 이게 오늘 아침에 의식이 돌아왔기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는 그게 오늘 아침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오늘 아침이란 시간이 오늘 아침이 이 컵이라면 지금 오늘 아침이잖아요. 지금 책상에다 올려놨잖아. 이게 오늘 아침이 아니라 지금이란 책상에 있다니까. 지금이란 여기란 책상에 있다니까. 지금 여기 이 책상은 늘 언제나 시간 없이 시간을 초월해서 늘 지금 여기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 1969년 12월 17일 날 나타났잖아요. 그 여기다 지금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시간이 없다니까. 공간도 없고 언제나 늘 지금 여기 지금하고 여기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아까 금남로 그렸던 바로 그 경험이에요. 금남로 없는 금남로를 내 눈앞에 이미지로 만들었던 힘이자 그것이 나타난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 마음은 금남로는 내가 상상해야 되고 마음에 힘을 써야 되는데 금남로 나타난 그 자리는 힘 안 써야 돼요. 그러면 바로 이 자리야. 이렇게 쉬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그러니까 얻을 필요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 3세 재벌 역대 조사가 이거 얻을 필요가 없다. 응?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얻으려고 네가 애쓰는 건 지금 망상에 속아서 그래. 망상이 일어나는 그 자리는 망상은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금남로 이미지야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그 금남로 이미지가 그려지는 지금 여기라는 이 진짜 나라는 이게 언제 나타난 적이 있냐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게 늘 있었다. 여여하다니.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아주 간단해요. 이건 당연지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려고 손가락을 들고 탁자를 쳤던 거예요. 손가락과 탁자 치는 데는 아무 뜻이 없어. 전혀 엉뚱한 데 있었어. 전혀 엉뚱한 데. 제가 손등을 눌러주겠다는 이유도 손등을 누른 데는 뜻이 없어요. 손등의 감각이 일어나는 지금 이 자리를 말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자리는 한계가 없어. 전체가 지금 이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게 나머지가 없다 이거예요. 딱 한 덩어리가 돼야 돼. 생각에 끼어들면 생각하고 이거하고 둘이 된다고. 근데 생각이 쉬워지면 전체야. 또는 이게 분명하면 생각도 이 전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야. 이제 생각을 아무리 써도 상관없어. 생각이 안 속아요. 나는 생각이 경험되는 지금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힘이 역전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생각 판단하지 마시라. 두려워하지 마시라. 적어도 사람들이 그 정신줄 놓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게 자기를 방어하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까봐.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저희 공부 모임에서는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한번 마음을 열고 이건 당연지사기 때문에 그냥 당연지사를 받아들이면 돼요. 아니 받아들일 것도 없어요. 이미 받아들여져 있어. 이게 우리 제가 지금 제일 또 마음 쓰이는 분이 지금 대구에 계시는 저 거사님인데, 예. 대구에 계신 저 거사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 광주 보살님하고 나눈 대화를 좀 들어보셨어요? 예? 대구 거사님 예, 잘 들어보셨어요? 예, 예. 예? 무슨 소리입니까? 뭐 진동 어느 분 핸드폰 진동 소리인 것 같은데 거사님도 지금 이거는 한 찰나 한 인연에 문득 이게 자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 추론을 거치면 안 돼요. 예. 지금 제가 끊임없이 지금 거사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을 계속 지적한 거랑 다름없거든요. 예, 나중에 거사님하고는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 예. 예,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진짜 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정말 공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모든 기대를 내려놔야 돼요.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이 마음 공부니 불견이 하는 건 싹 잊어버려야 돼요. 싹 버려야 돼요. 예, 싹 버리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심지어는 이전까지 내가 과거에 배웠던 모든 것에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고도 지금 뭔가가 있거든요. 뭔가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요. 예? 아까 제가 광주 보살님하고 얘기할 때, 자, 보살님한테도, 아니, 거사님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한 10분만 더 할게요. 2시간씩 하니까 너무 시간도 길고 하니까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자, 거사님 잘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뭔가 질문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사님은 순간적이었지만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질문할까? 뭐 마음의 준비 같은 걸 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벌써 흔들린 거예요.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진짜 거사님과 제가 지금 공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분명히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본인은 분명히 알아요. 자기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 그죠? 뭔가 준비가 일어났어요. 뭘 질문할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긴장감 같은 게 몰려올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직감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말로 설명이잖아요. 말로 설명하자면 직감적이잖아요. 예, 근데 그 말 말고, 왜냐면 사람들마다 직감적으로라는 그 느낌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내가 직감적으로란 말로 표현하려는 그 느낌을 다른 사람은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전혀 안 중요하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지거나 자기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나요? 라는 것을 답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진정한 질문이어야 돼요. 분명히 알았거든요, 내가 긴장한 줄.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니까 멋쩍은 웃음을, 왜냐면 저도 그런 긴장감을 느끼고 누가 질문하면 딱 우리는 자동 반응돼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인연 따라 마음이, 우리는 깨달음이 그런 건 줄 알았다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서 뭐가 이렇게, 그건 전부 지각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흔들림이나 그런 것들이 지각되는 그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마음의 움직임을 파도라고 얘기하자면 파도가 지금 친 거거든요. 마음의 물결이. 그러면 마음이란 물이 있다는 소리잖아. 흔들리지 않는 마음도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연따라 바람이 불거나 돌멩이가 오면 물결이 퐁당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음에 예.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물결이 일어난 거는 우리는 잘 안다 이거예요. 마음의 움직임도 잘 알아. 근데 그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뭐였냐 이거예요. 지금도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면 물결은 물을 떠나서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지금 난 평생 난 언제나 이 마음 속에 있었고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마음이 일어나요. 마치 물에서 물결이 일어나듯이 늘 물이 있었어. 자, 물결을 지금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물을 찾으세요. 자, 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찾으려고 하시죠. 예. 찾지 말아보세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거. 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생각을 하려고 자꾸 물결이 촐랑촐랑 일어난다고. 바로 가만히 있어. 그게 물이라고. 요건 저 사람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그 물결도 일어나요, 여기서. 그렇게, 이건 물결이라고 물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물결이 물을 알 수가 없어. 물결은 일어나서 물로 돌아가야 돼. 가라앉히고 가라앉혀 보세요. 그러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몰라봤던 게 있다고요. 왜냐면 물결은 잘 알아. 인연 따라 일어났다. 생멸하니까 안다고요. 없던 것이 일어나니까 우린 잘 알아. 근데 늘 있던 것은 늘 있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자, 똑같은 방편 써볼게요. 대구에 그 뭐죠? 그 대구 타워 있지 않아요? 무슨 공원 있고? 아, 달성? 예, 대구 타워. 예, 대구 타워, 우방 타워라는데 대구 타워. 우방 타워. 예. 예. 자, 우방 타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눈 감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화면에 저의 모습을 보시라고. 옵니다. 저를 보시고 네, 예. 좀 가까이 오세요. 왜냐면 표정을 봐야 되니까. 그래야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까. 지금 다시 한번 우방타워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그러면 선명한 이미지는 아닌데 분명히 우방타워의 그림자 같은 게 일렁거리죠. 예. 다시 우방타워. 자, 그때 그 내가 지금 분별할 수 있는 우방타워 말고 우방타워가 나타난 자리, 제가 우방타워가 나타난 자리라고밖에 말을 못하는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자, 거기서 우방타워처럼 그 자리를 생각해내면 그것 또한 또 다른 우방타워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이 지금 여기서 경험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방타워처럼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지 말고 바로 자기가 바로 그 자리라는 사실을 탁 자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방타워가 분명히 경험됩니다. 예. 아주 가까워서 이게 우방타워는 나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방타워가 마음의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방타워를 보고 있는 마음의 눈은 어딨냐 이거예요. 생각하면 틀리고 생각하면 틀리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이 그것도 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은 뭔가 이 사람이 비슷하게 오면은 저도 생각 아니고 감이 와요. 저 사람 이거 좀 알아듣는 것 같다는 감이 와. 아까 광주 보살님은 살짝 이걸 알아들은 것 같았어. 그런 감이 왔거든. 근데 거사님은 여전히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감이 와요. 그것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돼요. 왜냐면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우방타워가 그려진 그 자리를 느껴보세요 하지만 보려고 하면 틀렸어요. 왜냐면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자기가 다시 자기가 될 수 없다는 말이 힌트예요. 내가 다시 자기라는 경험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자기라는 경험 하고 있어. 늘 하고 있어서 몰라봤던 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방타워가 그려진 그 자리의 경험이에요. 그 자리에서 우방타워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우방타워는 신경도 쓸 필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우방타워 그려질 때 그걸 경험하고 있어. 우방타워를 우린 경험한다고. 우방타워는 마음의 눈에 그려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걸 그리고 있는 그놈은 우방타워 떠나 있지 않아요. 바로 우방타워 자체가 바로 그 마음 그 자체야. 근데 우리는 우방타워만 알고 마음은 안 보이니까 못 봤다고 생각해.
그걸 경험했는데 다시 우방타워 치워버리세요. 우방타워 치워버리고 대구 시내에 가면 무슨 저 모노레일 같은 거 지나다니던데 도로에. 아, 예. 예. 그리고 동 자 사먹- 멈춰. 사먹- 멈춰. 그냥 제가 가리키는 말에 이미지만 빨리 바꿔봐요. 우방타워에서 그 경전철 예. 같은 거 봐요. 그러면 분명히 모양은 달라졌죠. 예. 근데 우방타워 나타날 때 우방타워에 신경 쓰지 말고 우방타워 나타난 공간의 느낌하고 마음이란 공간, 그 다음에 경전철 나타날 때 그 경전철의 모양에 속지 말고 모양이 분명히 바뀌었잖아요. 우방타워에서 경전철로. 예. 근데 그 바뀐 모양이 나타난 그 자리가 바뀌었냐 이게. 그 느낌이 바뀌었냐 이게. 그 느낌을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는 그 느낌이라고.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라고밖에 말 못해요. 왜? 평생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야. 좀 속된 말로 하면 뭣도 아닌 느낌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없는 줄 알고 모른다고 생각해요. 맨날 이 느낌 속에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한 느낌이기 때문에 찾으면 어긋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방타워, 뭐 경전철 하면 그건 찾아진 거잖아요. 제가 원하는 그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그려지는 그 자리가 찾아져요? 이미 난데 다시 내가 될 수 있나? 예? 이미 난데 이 나를 내가 다시 경험 못해요. 우방타워는 경험됐어. 왜? 우방타워는 내가 아니니까. 경전철은 경험됐어. 그건 내가 아니니까. 오고 가는 놈이니까. 근데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게 나잖아. 그 놈이 왔냐고요. 분명히 경험했는데. 그리고 우방타워도 가고 경전철도 갔어요. 근데 그걸 경험했던 놈이 갔냐고요. 그 느낌이야. 그걸 체험이라고 한다고. 아이 참.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체험인지 몰랐어요. 자, 우리 안효진 보살님 어때요? 예.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그 늘 하고 있었다는 체험이 분명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쉽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옛 사람들이 그러면 금시법이라고 했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황금 덩어리처럼 보여요. 아는 사람한테는 나한테 이거 모자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차고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차고 넘쳐. 무진장하다는 거예요. 뭐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구걸하지 않는다고.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결핍감이 없는 거야. 돈은 부족할 수 있어요. 예? 뭐 집에 쌀이 부족할 수는 있어. 근데 이 마음이란 건 부족할 리가 없어요. 대우거사님 생각 속에 또 빠져들어가지 마세요. 예.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눈치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딱 느낌 보면은 그래서 궁금해요.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궁금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렇게 생각을 많이 할까? 저도 생각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저를 미루어 짐작컨대 불안이 많으신 분들인가? 불안한가? 저는 불안해서 가만히 보면 제 성격 밑바닥에 보면 불안이 있었어요. 이 불안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격 문제도 얘기할 텐데 성격은 우리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람마다 성격이 우리 어떤 사람은 불안이 많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분노가 많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우울이 많은 기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애 최초의 경험에서 이 실제하고 분리되는 조건이 다 달라요. 여기는 완전한 충만이고 완전 무결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육체의 분리와 함께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게 탄생하면서 우리는 외상을 입어요.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입는데 그 트라우마를 입는 방식이 어떤 사람은 분리감 때문에 분리감을 강하게 느껴서 그 불안 느껴요. 양육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뭐 관심을 주지 않아서 그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하고의 어떤 그 우리는 전부 이 자기를 자아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부터 이탈되거나 분리된 사람인데 그때 분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불안을 강하게 느끼게 조건화되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느끼게 조건화되고 어떤 사람은 우울을 느끼게 조건화되고 이렇게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추구하게 되고 막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성격으로 고쳐가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내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실제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상실하는 데서 나타난 하나구나. 그래서 이 성격 문제도 이제 해소되기 시작해요. 원만해지기 시작해요. 예. 그래 공부도 일단은 제일 기본이 뭐냐, 이 사실을 자각해야 돼요. 여기 있구나. 이게 아까 말했던 책상에 있어야지 여기서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아, 흔들림 없는 믿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어. 여기서 이제 처리해야 될 내 인생이라는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여기서 진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왜 자주 보면서 우리가 보통 생각보다 훨씬 빠른 게 우리 육감이라는 게 보통 육감이라고 하잖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지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쉬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게 이제 예민해져요. 그러면서 말로는 왜 나한테 저런 느낌이 오는지 생각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느낌이 와요. 저 사람은 이제 알아듣는 것 같아. 예? 저 사람은 여전히 답답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저건 그 자기 실제 체험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을. 예?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작업을 서로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심리적인 이 벽들을 제거해 나가야 돼요. 제가 불안이 많고 그래서 의심이 많은 성격이거든요. 제가 사람들 안 믿는다 소리 잘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저의 뿌리 깊은 고착된 성격이에요. 왜냐면 항상 상처받을까봐 그게 불안하니까 아예 그 신뢰를 기대를 안 한 거예요. 왜? 나중에 안 받으려고. 그 방어 기제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3자의 위치에 있으려고 그러고 항상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관찰하려고 했지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제가 항상 우리 집사람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이 빠르다는 이유가 여성분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 남성들보다 훨씬 아주 적극적이에요. 확 달려든다고. 예. 그러니까 체면 차리고 자기를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관찰 안 한다고. 그냥 그렇게 가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훨씬 이 도 공부하는데 훨씬 이게 좋아요. 근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 대구고사는 뭘 혼잣말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아닙니다. 예, 집사람이세요. 그래 이제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들어오고 이 생각 많은 남성들이 처음엔 장애가 많아요. 자꾸 따지고 막 이렇게 설계도부터 그리려고 하니까 장애는 많은데 한번 어떻게든 뭐 죽을 고생을 해서든 일단 들어와야 돼요. 일단 들어와서 자기 문제를 극복하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면 고난을 겪을 때는 힘겹지만 고난을 극복하면 자기 안에 있는 줄도 몰랐던 또 다른 새로운 자기를 발견할 수 있듯이 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이게 단단해져요. 그게 힘을 얻어요. 공부 힘을 얻어요. 예. 더 밝아지고 더 뭐라고 될까, 진짜 인생이란 망망대해에서 뭔가 정말로 의지할 만한 뭔가를 만나요. 그게 없다면 마음 공부할 필요 없죠. 예. 진짜 흔들림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미지의 어떤, 그리고 망망대해 같은 거고, 허허 벌판 같은 곳인데, 근데도 뭔가,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거대한 이 막막함에 맞닥뜨린 존재는 끊임없이 안전을 추구하려고 뭔가 의지처를 바깥에서 구했다가 이제는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자기란 존재 자체가 전 우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할 리가 없어요. 예? 어딘가 도망가거나 심리적인 피난처로 안 도망가도 내가 바로 세계 그 자체고 내가 바로 삶 그 자체가 되면
내가 다시 내가 될 수 없고 내가 나를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상처받지 않고 공격받지 않아요. 나는 언제나 늘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는 경계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도망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오히려 모든 것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가서 자기가 따라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과 경계와 자기가 둘이 하는 사실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아직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간절하면 돼요. 간절하면 자기도 모르게 돼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야 되고 들어와서도 자기의 그 성격적인 면, 뭐 여러 가지 습관들, 정신적, 육체적 습관들이 우리 온몸에 세포 하나하나 속에 박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에서부터 이제 차츰차츰 풀려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걸 질병의 치료 과정이라고 하면은 이게 오랜 고질병을 치유하는 거기 때문에 늘 반복되는 것 같고, 아유, 어제도 약 먹었는데 또 약 먹어야 돼. 이놈의 약 안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신세한탄 나올 수 있고, 이러다가 정말 이게 치유나 되겠나 싶은 이 치료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것이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엔 우리 생각은 자꾸 부정적인 것에 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 잘 보시면 우리가 밝고 긍정적인 생각보다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걱정 근심이 많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는 자꾸 왜냐면 불안해서 그래. 두려워서. 거기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좀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그게 생각이 하는 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자기가 대단히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게 번뇌란 말이에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근데 이 사실을 보면 자기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듯이 삶을 신뢰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삶이 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긴다고요. 진짜 그래서 이 부족함 없고 충만한 이 감각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어린 날 어린 시절에 그 황금 같았던 시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늘 충만했었던 이유 없는 그 충만, 살아있다는 생생한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원한 젊음의 셈을 발견한 것 똑같아요. 이건 나이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고목나무에 꽃 핀다는 소리 딱 맞아요.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소식이다 이게. 다시 봄날이 오고 인생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란 게 경이롭고 너무 익숙했던 과거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맨날 반복되는 것 같지. 근데 우리 삶의 경험 가운데 반복되는 건 없어요. 반복이란 건 있을 수 없어. 늘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운문 선생의 말이 실감 난다고요. 아침에 깰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까?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던 어린 시절, 눈 뜨자마자 바깥으로 놀러 나가기 바빴던 어린애 같은 마음이 되살아난다고요. 세상은 호기심 투성이고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거,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도 이제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그 속에 한 부분에 대해서 편가르고 나누는 게 아니라 뭔가 나도 그 속에 있지만 나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묘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벗어났다는 느낌이 있다고. 자, 오늘 지금 밴드 종료 2분 전 떴으니까 2시간이 다 됐던 소리인데 요즘 이 진도 못 나가서 억지로 뭐 이거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고 2년 되면 아마 할 시간이 있겠죠.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지금 한두 분만 집중적으로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 나중에 혹시나 대화를 나누시고, 왜냐면 자꾸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탁마 자유 토론 같은 거예요. 막 난장 토론 같이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집중은 필요해요. 너무 막 주제가 막 여러 가지고 벗어나면은 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일단은 아직
이 일을 밝히시지 못하신 분 위주로 하고 나중에 이제 또 어떤 또 이 공부에 어떤 그 중요한 변화의 시기가 또 있거든요. 그런 거 맞닥뜨리는 사람도 있으면 그걸 또 대화의 실마리로 삼아서 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